자격증 준비하는 것도 내가 이 자격증을 따서 이력서에 이걸 넣을 거고 이걸 이력서에 넣으면 회사 측에서 면접관이 이 자격증을 좋게 보겠지? 그러면 나는 이 회사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 동기가 목적성이 합리화가 되니까 자격증을 금방 따거든요. 그렇게 합리화가 잘 되면. 그래서 회사를 잘 들어갔었고 아, 내가 원하는 회사에 입사를 했어. 나는 여기서 오래 다닐 거고 여기서 많이 배울 거야라는 목적성을 가졌을 때 처음에 한 3개월, 6개월 정도는 일 배우고 바쁘다 보니까 금방 지나갔었거든요. 근데 한 6개월이 지나니까 내가 이 회사를 왜 다녀야 되지? 어떤 경제적인 부분? 내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 그런 경력적인 부분을 제외했을 때 내가 여기 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나는 여기 회사분들에게 뭘 배울 수 있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한 그 동기가 확립이 또 안 되니까 금방 그만두게 되고 내가 왜 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성이 또 결여가 되니까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자꾸. 지금부터 2025년 6월 5일 목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월명아 부부님 말씀하십시오. 네, 월명화입니다. 네. 오늘 스님 말씀 내내 전부 저 얘기더라고요. 제가, 아, 저번에 그 법회 시간인가? 스님한테 손들기 하고 내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때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정말 저 나름대로는 스님 그 법문을 잘 듣고 그게 내한테 잘 들어와가지고 그 법문 하나하나 전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하면서 오늘 스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법을 정말로 이걸 법을 그대로 제가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제가 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거 하고 있었다는 게 역력히 탁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죠, 자기 생각으로. 네, 저는 그걸 잘한다고 뭐 길을 뭘 먹거나 뭘 물건을 보거나 이래 할 때도 항상 이런 법문 이렇게 하셨지 이거지 그래 이거 원래 이건 없는 건데 내가 이거 분별하고 이렇게 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하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졌고 이걸 공이라고 하는구나 하면서 저 나름대로 막 의식적인 조작 이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지. 이제 만약에 스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이렇게 뭐 파도다, 바다다,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색깔은 원래 없는 건데 원래는 아무 색깔이 없는 건데 빨갛고 파랗고 뭐 이렇게 보는 거는 이제 내 분별로 해가 보는 거지 원래는 아무것도 없다 이제 거기 텅 비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 때도 저한테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이 뭐를 말씀하시는 거다. 이걸 말하는 거지. 그래 원래 없지. 그런데 제가 또 생활해 보니까 또 그런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음식을 먹어도 원래 이거 맛이라는 것도 원래 이거 맛이라는 거는 원래 실체는 없는 건데 우리가 뭐 거기에 이제 뭐 그 맛을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맛이다 저 맛이다 하는 거지 원래는 맛이라는 거는 없는 거네. 그렇게 딱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것이 거기에 내가 거기를 대입을 하고 끼워 맞춰가지고 하니까 다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걸 정말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스님한테 이렇게 전 말씀을 드리니까 스님이 딱 이렇게 그게 아니다. 잘못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도 그 순간에도 저는 속으로 내가 말은 안 했는데 아니야. 스님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 속으로 듣고 있으면서도
아닌데, 선생님이 제 말을 잘못 알고, 잘못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닌데. 그리고 계속 제 속으로는, 아닌데, 이런 거예요, 자꾸. 제 뜻은 그게 아니에요, 스님, 하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배가 끝나고, 계속 제가, 이건 뭐가 잘못됐다.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분명히 이건 내가 뭔가 오류가 있었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제가 그거를 막 생각했어요. 뭐가 잘못됐지, 내가. 자기가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을 아셨네요. 네네. 근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보통, 내가 이거 맞는데, 스님이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하고 계속 자기식으로 해갈 수도 있는데, 스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뭐가 있구나, 이거 뭐가 잘못됐지, 라고 한 게 다행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알려드려도 여러분들 받아들이지 않는다. 음. 점검을 해드려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기가 옳다고 한다. 아니, 나 잘하고 있어. 아니, 스님이 제대로 내 말을 잘 못 이해한 것 같아. 뭐, 법부님만 그런 거 아닙니다. 다 그렇게 여깁니다. 왜? 자기가 맞는 것 같거든. 네. 근데 금방 깨졌어요. 그러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도 안 해요. 내가 맞는 것 같거든. 내가 하고 있는 거 맞는 것 같거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요 모양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맞는 것 같아요. 누구나가 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을 겁니다. 그게 참 고질병입니다. 음, 선생님 착각이죠. 아주 고질병입니다. 그렇게 예. 착각인데 착각에서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맞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뭐 문제가 있나? 스님이 왜 저렇게 얘기할 때는 내가 지금 잘못됐다는 건데? 어떤 부분이 잘못됐지? 이렇게 잘 안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음. 그게 네. 왜 평소에도 보면 어디 옆 사람들이 말을 해주면 받아들이는가요?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아니야 내가 맞아.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 법문 들을 때.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려도 제 말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 들을 때는 어떨 때 듣느냐. 자기 마음에 드는 말을 할 때. 자기 생각으로 이해가 되고 자기가 동의되는 말을 할 때에만 듣는 거지. 그건 듣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안 믿는다, 안 받아들인다 이거죠. 자기가 옳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중생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옳은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옳은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선지식의 법문을 보면서도 내가 파악한 만큼이 옳은 줄 알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이런 말을 한마디만 들어도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자극이 돼야 되는데 그 자극도 안 되더라고요. 네. 뭐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때 잠시 그런 생각을 했지, 금방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았거든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다른 법원인들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렇지 않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예. 지금도 자기 판단이 맞는 것 같죠. 예. 그 아닌 것 아닙니다. 같은데요. 법원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법원님들도 그래 말씀하시잖아. 스님 안 그래요 이러잖아. 안 들어. 자기 생각이 맞다 이거지. 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요. 예, 다음 만성법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요즘은 우선은 공부를 한다는 게, 우선은 그걸 떠나서 그냥 저도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거가 음, 제가 이렇게 주말이나 이럴 때 이렇게 법문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한 번씩 좀 불안하긴 합니다. 이렇게 뭔가 예전이었으면 뭔가 이게 자기 개발을 하거나 이런 거에 더 이렇게 뭔가 시간을 투입을 했을 때 이제 거기에서 뭔가 그 안정감을 찾는다고 할까요? 뭔가 그렇게 뭐 만족감을 찾았던 것 같은데 자기 이걸 개발, 어떤 자기 개발? 뭐 언어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어떤 공부를 하는 것처럼 이제 뭔가 제가 사회에서의 경쟁력을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제 뭔가 그럼 뭐 뭐 좀 더 그런 만족감을 거를, 느끼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런 거 하면 되지. 왜 안 해요? 그러게요. 또 노는 걸 덜 놀고 그런 거 하면 되겠네. 그렇죠. 음. 이 공부하는 시간에 공부 안 하고 그걸 해야 되나? 근데 그러게요. 이거는 자기 그렇죠. 개발 중에서 최고의 자기 개발이잖아. 네. 그러게요. 제가 무슨 생각을 잘못한 거일 수 있겠네요. 뭔가 이렇게 그 두 개를 뭔가 이 공부 다른 자기 개발할 시간에 뭔가 자기 본문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마음이 안정이 안 되면 한평생이 괴로운데 네. 무슨 일을 해도 괴로운데 자기 개발을 해도 마음은 안 편안한데 이건 마음이 안정이 되는 공부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 치면 마음이 안정이 안 되면 집에 가도 안정이 안 되고 직장을 다녀도 안정이 안 되고 직장 일이 뜻대로 되어도 마음은 안정이 안 되고 무슨 일이 닥치면 더 불안하고 자기 개발을 한다고 해도 마음은 안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땅이 흔들린다. 그럼 무엇을 해도 항상 불안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 뭔가 이렇게 몇 년씩 해도 내가 뭐 지금 좀 나아지고 있는 건가? 진짜 내가 마음이 진짜 안정되고 있는 건가 하기도 하고 언제 그게 될까? 이러한 생각 혹은 나는 안 되는 건가? 이러한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 못 때려쳐 버리면 되지. 어, 그 뭐하러 하나? 그, 뭐 그거 말고는 뭐 그래도 그거 말고는 뭐 그거가 그래도 못 넣는 거죠. 못 넣는 거죠. 왜? 왜 취업, 약간 응? 두려움이 있어요. 요거에 이 공부를 의지하지 않으면은, 내가 세상 이렇게 잘 살아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런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못 넣는 것 같아요. 세상은 전부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 그죠? 움직이고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공부는 그 흔들림이 딱 멈추게 되는 그런 거잖아. 네. 근데, 어떤 것을 자기 개발이라고 여기는지, 그런 거를 자기 개발이라고 여기고, 이 시간에 이걸 하지 않고 자기 개발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또 그렇게 못하는 이유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음, 이 공부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아직 제가 이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뭐 황금처럼 아직 못 보고, 아직 제대로 뭔지도 모르겠고, 사실 하면 할수록 더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 공부가 뭔지에 이 공부는 대해서. 뭔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결과가 되어 가는 거지, 뭔지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음, 그리고, 이 공부는 그렇게 몇 년 했다고 그렇게
아니, 몇 년 해서 깨우치고 습관이 웬만큼 조복이 될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 다 도인이 되어 있을 걸 아마 절반은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있죠. 네, 근데 몇 년 보면, 해서는 깨우치지조차 못하잖아요. 그죠? 네, 공부한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 평생을 해도 깨우치지도 못할 가능성이 높죠. 네, 근데 법부님은 뭐 몇 년 만에 그게 제가 그랬죠.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만 높다고 몇 년 만에 공부가 굉장히 크게 바뀌는 줄 알아. 아니, 보면은 또 응, 누군가는 엄청 단기간에 응, 빠른 변화가 되는 걸로 보이고, 응, 그러니까,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내가 지금, 응, 내가 머리로만 하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응.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음, 나는 좀, 그거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음, 그게 법부님이 머리로 하는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자기는 그렇게 해갈 수밖에 없잖아. 자기가 딴 사람이 네, 될 수는 없잖아, 지금. 그럼 네, 그렇죠. 자기는 자기에 맞게 자기로서 해가면 되지. 누군가는, 뭐, 빠른 변화? 그런데 그 빠른 변화는 계속 그렇게 가는 건 아니지. 누구든지 음, 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전체적으로 발전을 해 가는 거지. 그 부분만 딱 음, 보니까 올라간 부분만 보여서 그렇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법우님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자기는 원래 지금처럼 그런 줄 아는 모양이지. 그런 것 같았는데, 또, 그 와이프 얘기로는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증인이 제 있긴 있네. 느낌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음, 증인이 있긴 있네. 네, 그렇다고 음, 하긴 하는데, 음. 어떤 면에서 바뀌었는가?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어, 옛날에 이제 제 고집이 세서 음, 좀 약간 성향이 고집 세고 성향이 강했다면 지금은 많이 음, 부드러워졌다는 어.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자기가 어떤 노력으로 그렇게 바꾼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바뀐 거기 때문에 자기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자기가 원래 그랬던 것 음, 같기도 해. 사람들은요, 소시적을 잘 기억 못 해. 원래 내가 지금처럼 이랬지 않나? 요런 착각은 누구나 들거든요. 음, 좀, 제 생각은 좀 그래서 되게 착각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 느낌이 와이프가 항상 바뀌었다고 똑같은 것 같아요. 하면, 바뀌었다고 하면 바뀌었나 보지. 근데 앞으로도 그러면 음, 바뀌어 가겠네. 봐. 음, 자기가 자기 법문을 실천하거나 법문을 듣고 수행하거나 법문대로 어떻게 하거나 한 게 아니고 그냥 공부 시간에 참여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와이프가 바뀌었다고 하네. 그리고 자기는 변화를 못 느끼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바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법의 힘으로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예. 바뀐다는 것도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가느냐. 뭐 좋게 바뀌어가는 게 아니라 습에서 업식에서 풀려나는 쪽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바뀌는 것도 뭐 천차만별에 바뀌는 게 있지. 이 공부가 방향이 바르다면 업식이 힘을 잃어가는 쪽으로 바뀌어가는 거지. 법의 힘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는 한 게 없어.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바꿨나? 바꾸기 위해서 뭐 어떻게 노력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음, 무슨 마음 수행을 했어요? 그런, 뭐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뭐, 했잖아. 그냥 법문 듣고 공부 시간에 참여하고 뭐 할 이야기 있으면 하고 그게 전부였잖아. 그죠?
예, 뭐 한다고는 생각했었는데 음, 실제로 음. 그거들은 뭐 사실 연관은 없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애만 썼고, 예. 그렇지. 애만 썼지 자기가 애쓴 것에 대한 결과는 없잖아. 근데 예, 법의 예. 힘으로 저절로 바뀌어가는 거는 이건 막을 수도 없잖아. 자기 힘으로 음, 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잖아. 자기가 하느라 애쓴 것은 결과가 없어. 자, 여기에서도 봐봐요. 음, 자기가 하느라 애쓴 것은 결과가 없지. 음, 근데 법의 힘으로 나도 모르게 바뀌어 가고 있지. 영리하다면 이게 뭐야? 아, 법의 힘으로 나도 모르게 바뀌어가는 거구나. 내가 분별 안 하려고, 분별에 속지 않으려고, 뭐, 분별을 놓으려고, 뭐, 마음을 비우려고, 뭐, 어떻게 하려고, 둘 아니게 보려고, 내가 애쓴 것에 대한 결과는 없어. 힘만 들었지. 아, 내가 둘 아니게 보려고 애쓰니까 결국 둘 아니게 보게 됐다. 이런 건 없어. 둘 아니게 보려고 애쓰는 그게 분별이거든. 근데 음, 법이 나도 모르게 들어가. 법이 들어가는지 나가는지 보이지도 않아. 근데 가까이 하니까, 법을 가까이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바뀌잖아. 안개 속을 걸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옷이 젖지. 자기가 옷이 젖는 줄도 모르게 걸어가기만 하면 저절로 옷이 젖잖아. 말하자면 법 속을 걸어가기만 하면 저절로 법에 젖을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젖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이 공부는 내가 해 감으로써 결과가 오는 게 아니고 법의 힘으로 법의 그 뭐 결과가 나타난다고 할까? 그런 거예요. 음, 내가 해가는 음, 것하고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려고 해. 잠시도 그걸 포기를 못해. 내가 하려고 해. 법문 들으면서도 계속 듣고 듣는 대로 내가 하려고 하거든. 우리 성향이 모두 다 사람들의 성향이 그래요. 근데 법이 계속 들어감으로써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게 나도 모르게 조복이 되어 가는 거야. 저절로 녹아간다 이 말이야. 설탕이 물에 들어가면 저절로 녹듯이. 녹을 수밖에 없잖아, 설탕은. 노력하고 힘주고 음, 애쓰고 상관없이 설탕은 물에 들어가면 그냥 녹게 돼 있어.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법이 들어가면 이 업식이 녹게 되어 있어. 내가 녹이는 게 아니에요. 음, 그 원리를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자꾸 묻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냐고. 설탕이 묻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물에 녹을 수 있을까요? 아무 상관없어. 그냥 물속에 들어가면 그냥 녹게 돼 있어. 물속에 안 들어가면 안 녹아. 근데 물속에는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빨리 녹을 수 있을까? 이러고 있기 때문에 힘만 들고 녹지는 않는 거야. 음, 하다못해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자주색을 가까이 하면 자주색 물이 든다. 가까이 하는 것에 물이 든다. 이런 말도 있잖아. 가까이 하는 것에도 물이 드는데 중생은. 가까이 하는 것에 물이 들어요. 다. 근데 법을 계속 가까이 하면 법의 힘이 자기한테 미치지 않을까? 자기 업식이 놓지 않을까? 법의 힘은 업식을 녹이는 건데 분별하는 그 강한 습을 저절로 녹이지 않을까? 힘들여서 녹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공부하면서 힘들어. 왜? 내가 해보려고 애쓰기 때문에 계속 힘드는 거야. 법문이 안 믿어지니까 내가 해보려고 애쓰거든. 내가 네. 법문을 이해한 대로 해보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힘드는 거야. 그러니까 법문을 못 믿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그런 시행착오를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바뀌어. 그런 식이 아닌 쪽으로 내가 애쓰는 게 점점 조복이 돼. 자기도 모르게 돼.
자기는 조복할 수 없어. 자기가 했다 하면 다 분별이야. 조복은 분별의 반대지. 자기가 했다 하면 분별이야. 조복은 불가능해. 그냥 법의 힘으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수동적인 거지. 그죠? 능동적인 게 아닌 거지.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능동적이어야 되느냐? 내가 오로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면, 그 면에서는 능동적이어야 되는 거지. 오로지 관심을 둬야 된다 이거지. 그걸 능동이라고 본다면 능동이잖아. 그러면 내가 조복할 수 없는 거구나 하고 딴짓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깨우치는 경험이 있고 나서 좀 오랜 시간을 두고 이 법의 힘으로 습이 조복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을 충분히 하다가 보면 공부에 자신이 붙는다고 하면 자신이 붙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힘이 생긴다, 자신이 붙는다. 그게 막 내가 자신이 생기는 그런 게 아니야. 내 업식이 힘을 잃어가면 자유로워지는 거지. 내 업식에 갇혀서 괴로운 거거든. 점점 풀려남을 느끼는 건 어디서 풀려남을 느끼냐? 내 업식으로부터, 즉 내분별심으로부터 풀려남을 느껴. 나는 내가 내분별심으로부터 풀려날 수가 없어. 나는 했다 하면 다 분별이야. 내가 공부한다 하면 전부 분별밖에 못해. 그런데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지. 내가 공부하는 것밖에 할 줄 몰라, 중생은. 습관이. 내가 자꾸 내가 공부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뭐가 힘들어. 근데 그런 시행착오가 나쁘지 않아. 계속 그러면서 힘들면서 그런 걸 충분히 겪어야 언젠가 법문 한마디가 귀에 들어오는 거야. 그때까지는 법문을 계속 들었어도 자기 귀에는 자기 식으로 들려서. 그런 과정을 다 겪거든. 그게 바로 아기가 걸음마를 할 때 처음에는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야. 안 넘어지면 걸음마를 못 배워요. 넘어진 것이 나쁜 게 아니야. 넘어졌기 때문에 안 넘어지는 노하우가 생기는 거라고 걸음마 배울 때.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습이 조복되어 갈 때도 깨우치는 경험이 있고 나서 습이 조복되어 갈 때도 분별심으로 허덕이고 분별심으로 공부하는 것을 계속 자기도 모르게 하게 돼요.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방금 올명아 법우님도 그 얘기 했잖아. 나는 그게 맞는 본 줄 알았다. 딱 다 맞아 들어가더라. 근데 아니었네. 이런 식을 계속 과오를 범하게 되지. 근데 그게 과오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를 해본 것이 전부 자기한테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밑거름이 되어서 결국은 안 넘어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지. 그 밑거림이 없으면은 못 일어서요. 그러니까 틀린 경험을 안 해보면 그게 틀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 전부 재산이라고. 그래서 계속 해보십시오. 오래 해보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은 오래 하다 보면 바른 길이라면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게 되거든요. 다 지나가게 돼요. 근데 자기 생각에 속아서 나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이만하면 공부된 것 같은데 나 공부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겠어. 뭐 그렇게 하면 되지 뭐.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식의 판단에 다 속아버리지. 내가 그렇게 알겠어. 이건 다 똥만도 못한 거예요. 어떻게 공부해 나가는지 알겠어. 똥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는 몰라. 우리가 살아온 방향과는 달라. 이 공부의 방향은. 이 습이 조복된다는 것은 내가 해온 방향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해온 방향이라는 습이 조복이 되어 가는데 어떻게 조복이 돼? 할 수 없어. 자기는 했다 하면 내가 해온
습의 방향으로밖에 갈 줄 모르기 때문에. 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네, 음, 참 그러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어려운 거군요. 그러니까 자꾸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이게 분별로 자기 생각대로 뭐가 뭐 아는 거 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 이거는. 음, 그래서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가야 조금이라도 힘이 붙고 조금이라도 말이야. 조금이라도 힘이 붙어요. 그래서 계속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러면은 변화가 없었느냐? 지금까지도 쭉 변해왔어. 근데 그거 갖고는 아직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 갖고는 어림도 없다. 지금까지는 한번 벗어나는 경험이 있기까지도 시간이 걸리잖아. 그리고 그 후에 뭐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근데 무슨 언제 그게 그렇게 내가 그렇게 뭐 얼마나 사실 뭐 힘이 생겼나, 얼마나 변했나 이럴 때가 아니야, 아직은. 이거는 이 공부는 단기전이 아니고 장기전이에요. 그렇지만 대단한 공부잖아. 아마 10년 동안에 이 공부 말고 다른 것, 그 세상에 세상에서 하는 그 어떤 것을 보다 이게 힘이 클걸? 이거는 업식이 녹아가는 거잖아. 자기가 자기 업식으로부터 풀려나는 자유로워지는 거잖아. 이것보다 더 힘이 있고 대단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기술을 익힌다? 뭐 자기 개발을 한다? 출세를 한다? 발전을 한다? 돈을 번다?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자기 개발도 할 수 있고, 출세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연애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 그런 것을 하는데 이 공부가 아무것도 장애하지 않잖아. 막지 않잖아. 근데 마음이 오로지 여기 있으면 뭐 웬만한 지식업자란 일에는 이제 관심이 별로 안 가겠지. 저절로. 못하게 하는 거는 없지.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 세상에서 자기가 할 일 무엇을 하든. 근데 관심이 여기에 꽂혀 있으면 뭐 아주 중요한 일 말고는 자꾸 여기에 관심이 가겠지. 사람들이 그렇게 나는 내가 법우님을 설득할 필요도 없고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잖아, 그지? 그냥 본인들이 법을 알아보고 야, 이게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걸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은 하는 거고 뭐 아닌 사람은 이제 내버려 두는 거고 그런 거지. 나는 그냥 사실을 이야기를 할 뿐이지. 내가 법우님한테 공부하세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그거 아무 소용없는 짓이니까. 자기가 원해야 하는 거니까. 자기가 보는 눈이 있어야겠죠. 글쎄 나는 그렇더라. 난 아주 조금만 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내 인생에 그냥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저런 것들만 하고 살다 갈 수는 없다. 그거는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가지고 그러니까 뭐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산다 치자. 그래도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더라고. 이렇게
아무 소용이 없는 저렇게 살다 갈 수는 없다. 아무리 온 세상을 다 가진다 해도 말이야. 난 그렇던데. 음, 부모님은 안 그래요? 예, 저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아직도 그렇게 이게 스님 이제 법문 듣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이 분별이고 그게 그냥 하나의 그냥 생각에 불과하다는 게 이제 조금 그렇다는 부분이 보이지만 여전히 음, 그 뭔가 분별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음, 좀 예, 아직도 그런 뭔가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이렇게 좋은 거라는 그 그림에 음. 음, 음, 또 예, 본능적으로 그쪽에 더 많이 끌려 하고 있어서 그래, 뭐 너무 끌리는 건 끌리더라도, 음, 어, 야, 이거 참 허무한 거구나 음, 하는 그게 보이지는 않나? 아, 아직 잘 그 허무한 그렇게 그러면서도 뭐 마음으로는 확실히 그런 게 있으니까 이 공부를 또 계속 음, 하겠죠. 막 그러면서도 또 뭐 음. 사실 여전히 많이 끌리는 건 사실. 뭐, 그래. 어쨌든 끌리는 건 끌리더라도, 내가 우선 지금은 끌리지만, 이거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금세 죽을 날 닥치는데, 그때 가서 보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싶지는 않아? 그런 건 안 보여요? 그런 게 그런 게 있으니까 음, 예,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으니까 또 음, 계속 이런 공부를 하려고 하고 또 그러니까 또 마음도 좀 급하고 음, 또 뭔가 빨리 하고 싶어서 마음도 급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음. 그럼 그런 거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법부님이 오늘 아무리 행복했어도 그거 남아 있던가? 돌아서니까 말짱 꽝이지. 아무리 행복했어도 그렇지 않던가?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 아무리 자기가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었어도 그 돌아서고 나면 그 뭐가 있어? 그게 계속 가? 결국은 다 제로가 되는데. 누가 아무리 음,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했어도 돌아서고 나면 뭐가 있던가 그게. 그냥 그 순간의 느낌이었지. 그런 게 좀 허탈하지 않나? 내 아직도 예, 소풍날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소풍날 받아놨을 때 난 참 좋았거든. 하루하루 다가오는 게 너무 좋았어. 가슴이 둥그리고. 근데 소풍 갔다 오고 나서 얼마나 허탈한지 내가 좋았던 만큼 허탈할 거 아니야. 앞면만큼 뒷면의 크기는 같으니까. 어, 그래서 이거 좋아하지 말아야겠다. 그 허탈한 건 너무 싫다. 모든 게 다 이러네. 모든 게 다. 그렇게 좋은 줄 알았던 게. 그러니까 소풍날이 뭐 5일 남았다, 4일 남았다, 3일 남았다 이럴 때 너무 좋은데 하루 남았다 이래 한편으로 불안한 거야. 내일이면 끝나겠구나. 그리고 소풍 갈 때는 막 좋기는 한데 야, 오늘 오후면 끝나겠구나. 그러니까 막 그 소풍 가서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게 싫더라고. 그리고는 이제부터 소풍날 받았을 때 좋아하지 말아야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음, 원래대로 돌아오네. 그때 생각에는 어차피 원래대로 돌아오네. 그냥 평소에 학교 다니던 그냥 별 재미없는 밍숭맹숭한 일상사로 돌아오네. 일상사로. 매일 소풍을 가는 건 아니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말아야지.
그게 싫었어. 그게 다 지나가고 난 뒤에 허탈감이 너무 싫었어. 어차피 모든 게 다 이렇구나. 모든 게 다 이렇겠구나. 아무리 좋아도 반드시 제로로 돌아오겠구나. 이 세상이라는 게 몽땅 그렇잖아요. 내 인생이라는 게 몽땅 그렇잖아. 울고 불고 좋고 어쩌고 하다가 결국은 제로로 돌아가잖아. 그럼 제로라는 게 따놓은 당상이잖아. 누구나가 따놓은 당상이잖아, 제로는. 그렇죠. 근데 제로가 되기 이전에 거기에 놀아나면 제로가 됐을 때 괴롭잖아. 그러면은 이 빨주노초 파남보 속에서 인생을 살 때도 마음이 제로면은 되지. 행복할 때도 마음이 제로요. 괴로울 때도 제로요. 항상 제로면 되지. 분별에 빠지지 않는, 분별에 속지 않는, 그냥 분별에 빠지지 않는, 속지 않는 그냥 그런 상태가 아니고 완전히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야지. 완전히 그걸 이제 깨달음이라고 이제 깨어난다, 깨닫는다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없어지잖아요. 괴로움, 불안, 마음의 그런 일체의 그런 게 없어지잖아요. 마음의 스트레스, 마음의 어떤 문제, 마음의 괴로움, 그런 게 없어지잖아요. 그거 없이 살면 되지, 이 세상을. 왜 그 속에서 살아야 돼? 그리고 그거 없이 사는 길이 이렇게 확실하게 분명히 있는데 왜 그 길을 안 가? 안 가면 바보지. 몰라서 안 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알면서 안 가면 더 바보 아니야? 그리고 그게 그렇게 그렇죠. 몇 년 만에 그렇게 몇 년 조금 공부 좀 참여한다고 그렇게 휙 되어 버릴 줄 알면 그것도 멍청한 거지. 재산을 몇백억, 몇천억, 1조 이거 모으는데도 그만큼 버는데도 얼마나면 몇 년 됐는데 왜 아직 내가 1조 원을 못 벌었지? 이러지 않잖아. 하물며 그런 것도 그런데 이거는 무한대의 이거는 참 자기가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는, 그러니까 내 습이 완전히 녹아드는 이런 건데 어떻게 이걸 내가 몇 년 만에 얼마나 됐나 어떻게 그렇게 바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의 눈은 돈 1조 원을 버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무한대 업식이 녹아내리는 것은 그거 돈 1조 원 버는 것보다 더 이건 무한대의 업식인데 어떻게 그것이 뭔지 눈에 안 보이니까 호락호락하게 보는 거야. 어디 내가 몇 년 만에 얼마나 변했나 이렇게 해서 되려나. 물론 그런 생각 들을 수 있어. 충분히. 네. 안 되면 죽어도 할 거다.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거를 세상에 자기 개발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지. 젊으니까 내가 이 시간에 좀 더 개발을 해야 내가 좀 더 발전이 될 수 있지 않나.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어. 일시적으로. 그런 생각 다 스쳐갈 수 있는데 지금 법우님이 말씀하신 그런 생각들 충분히 스쳐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더 힘이 세야 되는 거지. 그리고 더 세니까 하겠지. 법우님 말한 대로. 그지? 더 세니까 그래도 하고 있겠지. 아직 이 맛을 그렇게 깊이 있게 못 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자기한테 대단한 일인지 아직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몰라. 그래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좋은 건지 안다면 다 여기 이 공부하는 데만 엎어져서 살겠지 인생을. 근데 모르니까
그 놈의 분별하고 사는 게 좋다고 자꾸 그러고 사는 거야. 이게 맛을 충분히 보면 볼수록 야, 왜 세상 사람들이 다 바보같이 저러고 살아? 내가 왜 그러고 살았던 거 싶겠지. 세상에 이 좋은 걸 놔두고 싶겠지. 자기가 깊이 깊이 맛을 볼수록. 아니 어차피 세상을 사는데 아무런 마음의 괴로움 없이 산다면 그것보다 사람들이 더 바라는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다고 그거는 딱 정해져 있다. 분명히 그러하다. 누구나가 공부할 수 있다. 누구나가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데 세상 것하고 세상의 일하고 백지수표하고 뭐 비싼 물건 하나 하고 누가 바꾸겠어? 아무도 안 바꾸지. 백지수표로는 끝도 없이 모든 걸 다 살 수 있는데, 그지? 그 백지수표를 가지는 일이지. 돈으로 말하자면 이거는. 이게 안 되면 인생은 뭐 인생이라 할 수 있나? 그거 그러고 사는 게 좋은가 사람들? 그 인생이라 할 수 있나? 그게 인생인가? 그냥 뭐 그거 좋아봤자 그 뭐 조그마한 거 가지고.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되잖아. 마음이. 예. 이거를 해놓고 살아야지. 이거를 해놓고 세상을 살면,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이걸 해놓고 살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호락호락 할 리가 있겠어요? 응? 그치만 온 인생에서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어디야?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어디야? 알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자기가 오로지 관심을 갖고 꼭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할 수 있다 하면 그거보다 더 반가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안 그렇대. 뭐 빨리 안 되고 뭐 하기 잘 안 되고 뭐 이러대. 좀 사고방식이 이상한 것 같아. 그래요. 그 법우님이 이상한 생각 드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생각들도 스쳐가는 거 당연해요. 법우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법우님이 뭐 공부를 특별히 잘못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한들 자기는 자기 성향대로 자기에 맞게 해나갈 수밖에 없는데, 뭔가 내가 이거는 워낙 큰 거기 때문에 빨리 내 손에 쥐어지는 건 아니구나. 그치만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거라면 절대로 놓을 수가 없지. 이게 안 되면 인생 자체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 엉망이지. 그 사람들 그거 계속 분별심 속에 그러고 사는 그건 엉망인 인생이지. 뭐 그게 그게 인생인가? 엉망인 인생이지. 사람을 봐봐. 내가 말로 다 할 수가 없네. 그냥 항상 뭔가 갈등이 있고, 뭔가 불만도 있고, 뭔가 트러블이 있고, 뭔가 스트레스가 있고, 뭔가 불안이 있고. 그런 거 속에서 살잖아. 그게 뭐 인생이야. 원래 우리 인생은 그런 게 아니거든. 우리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게끔 돼 있는 게 아니야. 그런 거로부터 완전히 그런 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 그러면 또 오해를 하려나?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인간이 누구나가 그러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누구나가 안 그러고 사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길이지. 세상에서 그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흔쾌하겠어.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에 아무런 문제나 괴로움이 없다. 그러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런 것 좀은 알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 대단한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에서 뭘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 공부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뭘 하지 말라는 것도 없고 어떻게 살라는 것도 없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관여 안 하잖아. 그런 거에 전혀 관여하지 않잖아. 오로지 법에 관심 가지라. 그랬을 때에 자기 업식에서 풀려나게 되면 야, 원래 이런 게 세상이었구나. 내가 단단히 감옥살이를 했구나. 내 의식 속에서. 그 괴로움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지. 근데 그러고 사는 게 전부인 줄 아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냥 그러고만 사는 거지. 그 속에서 무슨 꿀방울이나 좋아하면서 뭐. 네. 음, 감사합니다. 말 잘했네요. 뭐, 되는 대로 얘기하는 게 항상 음. 인상 얻어 겁니다. 어? 되는 대로, 원래 어떤 생각을 하려고 음, 얘기할 때보다 되는 대로 그냥 음, 하다 보니까 그냥 원래 하던 생각 그냥 음, 할 때마다 음, 생각지도 못하게 했던 음. 그래요. 되는 대로 그렇게 돼갑니다. 자기가 그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이제 말이 나오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말을 하면 돼요. 어. 이런 대화도 괜찮아요. 음. 네, 좋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하더라고.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민지 버부님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음, 요즘 좀 많이 무기력한 게 심해가지고 음, 내가 뭔가를 해내야지, 뭔가를 열심히 해봐야지 하다가도 음, 금방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런 상황이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음, 삶의 어떤 목적성? 내가 음, 삶을 살아가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고찰을 하게 되고 사유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더 자꾸 파고들게 돼서 그냥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당장 행해야 되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자.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거에 집중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도 내가 사유한 거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정답이 도출이 되지가 않으니까 다시 무기력해지고 또 목적성이 없으니까 무기력해지고 이렇게 목적성에 대한 결여로 인해서 무기력해지는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정체되는 느낌이 심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을 하고 싶어가지고 여쭤보려고 질문 드립니다. 또 물어봐봐. 궁금한 게 뭐예요? 그래서 이런 삶의 목적성을 그런 제가 만약에 뭐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운동에 대한 내 목적이 체중 감량이다. 그러면 이런 단편적인 목적으로는 지속성을 띠게 운동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체중 감량이 목적이다 했을 때 왜 체중 감량이 목적인지 내가 뭐 예쁜 옷을 입을 거야. 나는 뭐 건강해질 거야라는 목적을 띄었을 때 내가 왜 건강해져야 되고 내가 왜 예쁜 옷을 입어야 되지? 이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목적성이 합리화가 돼야 그런 동기가 생겨서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 미래지향적인 목표성이 잘 안 그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무기력한 게 반복이 돼서 그거를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인생이 네. 자기 이 마음 자기는 어떤 데에 관심이 있는데 지금 어떤 게 관심이 있냐고요? 음. 지금은 인생에 취업 있어서
취업하는 게 제일 크게 관심이 있습니다. 취업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취업해야 된다 이거야? 그거는 아니고, 음, 제가 회사 생활을 잠깐씩 했었는데, 음,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부터가 취업 음, 준비하는 거에 시초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격증 준비하는 것도 내가 이 자격증을 따서 이력서에 이걸 넣을 거고, 이걸 이력서에 넣으면 회사 측에서 면접관이 이 자격증을 좋게 보겠지? 그러면 나는 이 회사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 동기가 목적성이 합리화가 되니까 자격증을 금방 따거든요. 그렇게 합리화가 잘 되면. 그래서 회사를 잘 들어갔었고, 내가 원하는 회사에 입사를 했어. 나는 여기서 오래 다닐 거고, 여기서 많이 배울 거야라는 목적성을 가졌을 때, 처음에 한 3개월, 6개월 정도는 일 배우고 바쁘다 보니까 금방 지나갔었거든요. 근데 한 6개월이 지나니까 내가 이 회사를 왜 다녀야 되지? 어떤 경제적인 부분? 내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 그런 경력적인 부분을 제외했을 때 내가 여기 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나는 여기 회사분들에게 뭘 배울 수 있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한 그 동기가 확립이 또 안 되니까 금방 그만두게 되고 내가 왜 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성이 또 결여가 되니까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취업하는 것도 음, 좀 제가 오래 다니고 싶은 데를 지원을 하고 싶으니까 또 계속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네. 사람들이요, 대동소이하게 법우님처럼 그렇습니다. 대동소이하게. 예. 그러면서 그냥 뭐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선 당장 또 직장은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또 어디라도 또 취업을 해서 살고, 그리고 또 이제 가족이 생겨서 가족을 부양을 해야 되면 뭐 내 인생 뭐 나의 목적 이런 거와 상관없이 일단은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무조건 하고 그 직장을 다녀야 되고, 그래서 다니면서 자기는 힘들고 뭔가 뭐 이게 마음에서 뭐가 채워지는 게, 마음이 해결되는 게,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게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이제 현실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살고 하다 보니 나이를 먹고 그런데 법우님은 아직 지금 당장 그렇게까지 꼭 그 직장을 다녀야 되는, 안 다니면 안 되는 그런 이유까지 없으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해결이 먼저 돼야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요. 이게 해결이 되면 어느 직장에 가서도 잘 살 수 있고, 누구를 만나도 잘 살 수 있고, 어떤 일이 주어져도 다 잘 해낼 수가 있어요. 문제가 없어져요. 어떤 선택을 해도 마음이 딱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이건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무엇을 해도 지금 그런 마음 상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 이제 적당히 타협을 하고 살지, 현실하고 사람들은. 근데 마음에서 해결이 되어서 안정이 되어서 사는 사람은 없지. 그저 이제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돈 많이 벌게 되면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행복과 만족을 느끼면서 사는 정도? 뭐 누군가 좋은 사람, 좋은 가족을 만나서 그런 말이 이상한가? 좋은 뭐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좋은 자식도 만나게 되고 해가지고 뭐 살면 뭐 그나마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정도? 그러나 그렇게 산다고 해도 마음은 해결이 안 돼. 마음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즐겁게 뭐 주변 사람들하고 적당히 이제 뭐 사는데 크게 힘들지 않으니까,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저 뭐 그래 이게 행복이라니 하고 사는 거야.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살고 있잖아. 잘 산다고 해봐야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그래.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들도 저 사람 참 좋겠다 싶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마음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그 사람 마음을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 마음은
그렇게 좋지 않아. 여러분들이 보는 뭐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뭐 스타들, 뭐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실제로 그 사람 마음은 그러면 어떠냐? 그 사람 마음도 남들 보기에 좋은 거지 그렇게 자기네들 마음이 좋게 살고 있는 게 아니야. 왜?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그래. 이게 해결이 되면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든 뭐 직장을 다니든 뭐 출세를 하든 안 하든 뭐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냥 근근히 먹고 살든 이런 일이 벌어지든 저런 일이 벌어지든 항상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항상 완전히 안정이 되어 있고 뭐라고 말하면은 좋을까? 항상 완벽하게 좋은 상태? 완벽하게 네. 좋은 상태. 예.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상태. 예. 그러면은 어. 어떤 미래지향적인 목적성을 쫓아가기보다는 지금 내 현재의 마음의 안정에 집중을 하라는 말씀이신 근데 걸까요? 이게 먼저 해결이 돼야 되거든. 이건 당연한 거거든. 근데 그 선택은 법부님이 해야지 뭐. 내가 그렇게 하라 한다고 할 것 하지도 않고 사람들은 남의 말 듣지 않아.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하거든. 근데 나는 맞아요. 알려주는 것뿐이야. 이렇다고. 네, 감사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런 심리가 그 심리가 조금 더 심하다가 덜 하다가 뭐 그 상황에 따라 뭐 그 사는데 막 급급할 때는 또 그런 생각을 또 잘 못하다가 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또 뭔가 좀 뭐 행복할 만한 상황이 오면 또 거기에 즐거워서 빠졌다가 하는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지금 같은 마음 상태가 해결이 안 될 거야. 한번 살아봐봐. 그래서 누구나 살면서 뭐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든 안 하든 각자 인생을 살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아까 그게 그러고 사는 게 그게 인생이냐? 그러고 사는 게 사는 거냐? 했던 게 그걸 말한 거야. 마음이 그런 상태에서 사는 게 그게 사는 거냐고. 내가 봤을 땐 그래. 나는 그러고는 절대로 살기 싫었어. 그러고 사는 거는 절대로 싫었어. 내 마음이 그런 상태에서 사는 거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나한테 다 준다고 해도 나는 내 마음이 그런 상태에서 사는 것은 나는 죽어도 싫었어.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쪽에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까? 고부라는 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좋은 상황이 되든 이게 마음이 딱 안정이 안 되느냐 하면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게 해결이 되면 어떤 인생을 살아도 항상 완벽하게 만족스럽지. 이것이 해결이 된다고 하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말로 설명을 하는 거 별로 뭐 좀 그런데 말로 하자면은 우리는 이게 지금 자기의 본래 상태가 아니거든요. 생각에 이 의식 속에 빠져서 살고 있어서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본래 상태하고 하나가 되면 이 세상에서 사는데 불만족이 없어요. 불안정이 없어요. 불안정이 없어. 불만족이 없어. 마음에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그냥 일이 닥치지? 그럼 그걸 그냥 해결을 하는 거지. 하다가 보면 해결이 제대로 안 될 때도 있지, 그죠? 네. 근데 제대로 안 돼도 그게 뭐 스트레스거나 불만스럽거나 그런 게 아니야. 제대로 안 되면 안 된 대로, 제대로 되면 된 대로 어떻게 해도 마음에 뭐랄까 완전히 만족스러운 상태다. 요게 조금 비슷한 표현이려나? 완전히 만족스러운 상태다.
완전히 안정되어 있는 상태다. 예. 그런 게 있어. 그럴 수 있어. 누구나가 그게 자기의 본래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의 본래 상태인데 뭐 아, 자기의 본래 상태인데 왜 그거를 어려운 수행을 통해야 그게 회복이 될까? 나의 본래 상태인데. 음,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깨우친다, 깨닫는다 하는 일이거든요. 네. 예, 깨우치면 자기의 본래 상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본래 상태대로 되면 뭐 성인 군자처럼 돼가지고 현실을 살기 어려워지고 현실성이 없어지지 않나 그런 거 아니거든.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예, 현실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마음의 문제가 없어진다 이거야. 지금 마음의 안정이 안 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법부님만 그러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루하루 견디면서 살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전부 다. 음,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공부를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그지? 이런 뭐 공부라고 하면 너무 고리타분하지? 이 뭐 공부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 사람 공부에 대한 그 선입견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누구나가 지금의 그 마음이 자기 본래 마음이 아니야. 그 왔다 갔다 하는 마음, 생기고 변화하고 이 마음 저 마음 있는 그게 자기 본래 마음이 아니거든. 자기 본래 마음은 아무 문제 없는 자기의 본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어. 그게 이제 소위 깨우친다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네. 그걸 뭐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럼 이거 해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겠구나 싶으면 뭐 우선은 당장 현실을 살아야 되니까 적당히 살면서 관심은 여기에 갖게 되겠지. 뭐 아니면은 뭐 관심 별로 안 갈 거고 뭐 그러겠지. 그건 뭐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자기가 먹어봐야 알지. 좋은지.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좋은 건지. 우리 모두 다 이런 상태였어? 내가 내 꿈에 빠져 있었던 거였어? 할 날이 오려면 뭐 관심을 갖고 하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근데 이 법우님처럼 민지 법우님처럼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 아닌가요? 그런데 그래도 뭐 즐거운 것에 그래도 뭐 좋게 생각하고 살지 뭐 즐겁게 생각하고 살지 뭐 그래도 내가 이렇게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된 게 어디야 뭐 이렇게 자꾸 이제 노력을 하는 거지. 예, 그런 거지. 진짜로 마음이 정말 만족스럽고 안정이 되어서 사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걸 원하니까 이런 상태를 원하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부하러 들어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젊었을 때부터도 그런 관심이 당연히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젊었을 때는 뭐라 하더라? 뭐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느라 뭐 급급했다 이러대? 그러다가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관심을 갖게 됐다.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 이 공부는 금세 되는 게 아닌데 이 습이 조복되는데 금세 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다 나이가 들어서 공부들을 하는 많이들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민지 법우님은 이제 나이가 아직 어리죠. 근데 이런 법우님들이 이것이 해결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10대, 20대 때 그런 걸 해결을 하고 살아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뭐 그게 뭐 사는 게 아니죠. 그죠? 네.
그래요. 예.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